사실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으신 거 맞죠?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여기서 떠나서 꿈을 쫓아가고 그리고 성공도 하고 언젠가 부자도 되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단 오늘 여기 떠나는 순간부터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제 딸 하루에게 배운 행복해지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반응해주시면. 절대 거창한 무슨 진리들이나 대단한 사실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불행의 아이콘이었던 저를 지금 이 행복한 아이콘으로 행복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그런 사실들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별거 아니지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 5월 제 딸 하루가 태어났고요. 하루가 태어나자마자 저와 혜정이 그리고 그때는 정말 요만했던 하루 우리 셋이서 조링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조링원에 들어간 날 제가 등려의 기쁨을 우리 팬들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SNS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SNS에 그 행복한 글을 올렸는데 반응들을 보니 축하의 말들도 많지만 그 사이사이에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비난과 욕설이 담긴 글들이 있어서 그때 보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연초부터 사실 굉장히 괴상한 루머들이 저에 대해서 루머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가진 혜정이 곁을 지키느라고 사실 인터넷에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곧 엄마가 될 혜정이 옆에서 웃느라고 사실 좀 부정적인 것에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만 저는 보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루머를 누가 믿겠어? 이걸 솔직히 누가 믿겠어? 라는 생각으로 별 생각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날 SNS에 들어가 보니 암세포처럼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믿으셨더라고요. 네. 왠지 확률상 여기서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완전히 괜찮습니다. 그때 당황하면서 그리고 그 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뭐 그냥 확인해주면 되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주면 되지라는 생각에 루머를 퍼뜨리고 그리고 그 루머를 맹신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진실을 사실 그 심각성을 알게 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전부 다 공개를 했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를 요구해서 2개를 건네주면 4개를 요구하고 얘기했던 진실을 말하면 그게 바로 왜곡되고 되새김질 돼가지고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서 더 큰 비난으로 돌아오기만 했어요. 저를 향한 그런 증오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흘러 넘쳤고 저에게서 제 가족 전체로 그 후 저는 사실상 연예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처럼 저의 직장에서 퇴출되었고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는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2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시작으로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전부 다 빼앗겼었죠. 불행할 이유는 진짜 충분했죠. 반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불행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불행을 느꼈던 이유는 그리고 어쩌면 불행이라는 것의 첫 증상 처음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슬픈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게 아픈 이유가 사실 오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매일 밤 내일이 두려웠고, 때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몹쓸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밝은 얘기를 하자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 정답! 오, 대박! 아이 키우세요?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네,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건 재우는 겁니다. 신기하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잠자는 걸 싫어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잠드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야 되니까. 그리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막 넘쳐나는데 갑자기 자기의 하루에서 이렇게 로그아웃을 해야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사실 애가 빨리 자줘야 우리 개인 시간이 잠시나마 생기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해봐요. 뭐 따뜻한 목욕, 좀 뜨거운 따뜻한 목욕을 해주면 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뛰어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치게 만들려고, 아니면 정말 지루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잠들게 하려고 별의별 걸 다 해보는데, 그러다가 저랑 혜정이가 먼저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딸 하루에게는 가장 잘 먹히는 그 재우는 방법이, 그러니까 잠자리에 눕게 하는 방법이 내일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에 충실하면서도 오늘이 끝나기도 전에 내일에 대한 계획을 막 줄줄이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 뭐 내일 돌고래 보러 갈까? 아빠 내일 뭐 물고기 밥 줘도 돼요? 아빠 내일 상어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아무래도 우리 딸은 바다 생물체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내일 뭐 하고 싶은지, 내일 뭐 해도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을, 네가 지금 자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는 절대 자기 싫다고 떼쓰고 막 도망다니고 숨고 그러다가도 제가 지금 자면 내일 그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잠자리로 가서 누워요. 내일 하고 싶은 일이, 내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당장 견디기 싫은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설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우리도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우리도 아이일 땐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내일을 기대하고 그러진 않았나 싶더라고요. 몇 년 전 앞서 말했던 그 엄청난 위기, 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었던 그 순간을 겪을 때 당연히 저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완벽히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어김없이 검색어에 올라가 있을 제 이름, 또 새로 탄생했을 수많은 기사들, 왠지 끝나지 않을 듯한 그 싸움 때문에 내일이 엄청나게 멀게 느껴졌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로 그냥 포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랬던 저에게 다시금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준 힘, 오늘을 벗어나서 내일을 꿈꾸게 만들어준 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엉뚱한 곳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듣다가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은 저의 하루는 엄청 길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안 되지만 고통이라는 게 길어지면 지루함으로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실에 그 당시 늘 그래왔듯 무너져 있는데 혜정이가 갑자기 거실로 와가지고 TV를 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TV에 나온 게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여기서 서프라이즈 보신 분들 소리 질러주세요.
은근히 매니아가 많은 프로그램인데 저는 TV를 평상시에 원래 안 봤습니다. 제가 TV에 많이 나올 때도 TV를 특별히 보지 않았고 혼자 살 땐 아예 TV를 연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게임하려고 연결만 해놓고 TV 자체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별로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이런 상황 속에서는 TV 볼 마음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끌려고 했는데 혜정이가 봐! 이거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혜정이도 옆에 앉아서 함께 봤습니다. 그날 서프라이즈 내용이 2차 대전에 대한 거였는데 서프라이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뭐 2, 3주에 한 번 2차 대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프로그램 고정 게스트는 히틀러예요. 그래서 그냥 뭐 역사 얘기도 나오고 좀 특이한 미지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무표정으로 봤습니다. 그냥 계속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끝나니까 혜정이가 VOD로 쿡TV 쓰는데 얘기해도 되나? 근데 그걸로 예전 편들을 계속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몇 편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먹으면서도 봤고 저녁 늦게까지 함께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는 혜정이가 무한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한도전은 다 보셨죠? 무도를 보고 있어가지고 어깨 너머 보다가 저도 예전 편들까지 못 봤던 편들까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다시 보기로 서프라이즈와 무한도전을 거의 다 봤어요. 그렇게 TV를 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흘렀고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일이었는데 제가 잠들기 전에 혜정이 옆에서 혜정이한테 있잖아 아까 뭐 미지의 그거 나는 그게 아니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 범인이 아니고 그 친구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내일 뭘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웃기지만 서프라이즈와 무한도전 때문에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인터넷을 보기도 전에 볼 생각을 하기도 전에 TV를 먼저 켰고 무도와 서프라이즈 안 본 거 있으면 보고 때론 그러다가 인터넷 자체를 보지도 않았어요. 이 말도 안 되게 사소한 이유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금 내일에 대한 작은 기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여러분 황당하죠. 계속되는 현실 속의 그 싸움 속에서도 저는 틈이 나면 지난 방송들을 봤습니다. TV로도 보고 제 휴대폰으로도 보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도 밤에 잠드시면 버릇처럼 한 편을 보면서 내일 아침에 아버지가 좀 괜찮으시면 이 재밌는 내용을 전해드려야지 얘기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나마 다시 기대라는 것을 느끼면서 눈을 감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곳에서 제가 상상도 못한 그런 힘이 나왔고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가며 그 긴 싸움을 견딜 힘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당시에 했던 게 있는데요. 저는 그때 공책으로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막 뭐 적기 힘드시니까 그냥 상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 그리고 한쪽에는 내일이 왔으면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막 적어봤어요. 근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상상 속에 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별의별 게 다 적혀요. 뭐 카드값 내는 날 시험 보는 날 내일 만날 때 월요일 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거나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심지어 생각을 해보면 거기다가 그냥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냥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근데 내일이 왔으면 하는 이유를 적으라고 그러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왠지 그러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숫자가 되게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굉장히 사소한 것도 막 적게 되는데, 내일이 왔으면 하는 이유는 뭔가 좀 거창하고 거룩한 걸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뭔가 막 사랑을 위해서, 난 가장이니까, 뭐 누군가를 위해서, 뭐 내 꿈을 위해서, 난 청춘이니까, 막 이런 걸 적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안 적혀져요. 인간은 불행에는 관대하고 행복에는 매우 엄격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위험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왠지 이 말 자주 들을 것 같은데, 너 지금 그런 거 할 시간 있냐? 많이 들으시나요? 너 지금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할 수 있어?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혜정이한테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게 뭐 예능을 보는 거든, 드라마를 보든, 문화생활을 하든, 신발을 모으든, 틈틈이 휴대폰 게임을 하든, 그럴 시간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일을 기대하게 해주는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쓸데없다고 느껴져도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어서 내가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를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취미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약간 따로 충전해 놓은 보조 배터리 같은 그런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제가 만든 노래들이 앨범으로 나왔었는데, 혹시 타블로 1집 10곳이라는 앨범, 에어백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이소라 씨와 집이라는 노래,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그 당시에 제 솔로 앨범에 제가 고마운 숨이라는 노래를 담았었는데, 이 고마운 숨이라는 노래에 그 당시에 그 느낌들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들을 노래로 담았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공연하는 자리인지는 몰랐는데, 제가 무반주로 그냥, 물론 풀밴드로 온 장기하 씨만큼의 포스는 없겠지만, 거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가사로 쓴 부분들만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하기엔 99를 놓쳐도 사소한 일에 크게 감동하기에 난 웃고 있어.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평범함이 충분해. 평생 안 보던 드라마의 결말이 궁금해. 음악은 듣기도 불편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자꾸만 앨범을 내. 한때 나가기 싫었던 예능을 보면서 까맣게 잊었던 웃음의 느낌을 되찾고 화면 속에 모두가 고마워.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좀만 짧게 더 얘기할게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행복해지는 방법. 일단 여러분이 왠지 굉장히 공감할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부모님에게 한 번이 아니라 한 1000만 번은 들었을 것 같은 그 말, 내가 널 위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어렸을 때만, 내가 널 위해서, 이 말을 저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학창시절 때 저는 아무리 방황하고 반항하고 막 방황하고 그럴 때도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쏟아주신 정성, 저를 위해 하신 희생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 이 고마운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저의 모든 행동과 선택을 움직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빚을 성적, 학위, 취업 등등으로 언젠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해서 공부시켜놨더니 물론 부모님이 반대하는 수많은 직업 중에 래퍼라는 직업을 택한 저이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꿈을 향해서 질주한 듯한 그런 저이지만 내가 진 그 고마운 빚을 부모님에게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명예, 성공 이런 것을 향해서 계속 그냥 달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효자죠. 어떻게 보면 그게 효도인데 어쩌면 저를 자극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그 생각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생각도 뒤돌아보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저 역시 빚갚음, 그러니까 되갚음, 어떤 보상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에픽하이의 리더로서 10년 동안, 10년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사실 제 멤버들 미스라랑 투탑보다는 살짝 해야 되는 역할이 좀 많아요. 제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멤버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나 좀 게으른 모습을 보이거나 그럴 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했듯이 내가 너네를 위해서 막 그때 막 잠도 안 자고 예능을 나가고 막 어떻게 해서든 우리 팀 알리려고 막 이랬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너를 위해서 이랬는데 난 너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물론 혜정이 전에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참 재밌게도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일들은 제가 원해서 시작했던 일들인데도 어떤 되갚음, 어떤 보상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저를 발견하게 되었었어요. 때론 세상을 향하는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마치 세상이 저한테 뭘 보상해줘야 되는 것처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의 그 정성과 사랑을 갚아야 하는 빚으로 느끼는 자식은 오히려 부모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준 정성을 그 사람이 나한테 되갚아줘야 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빚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별하기 쉽습니다. 왜냐면은 그 정성들과 그 모든 사랑이 이런 결과를 낳기 위해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빠가 되면서 알게 된 건데 아까 하루에게서 배웠다고 얘기한 게 물론 혜정이만큼은 아니고 여기 엄마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엄마분들 계시나요? 엄마는 없어요? 전혀? 한 명도 엄마가 아니에요? 여기 엄마인 사람 용감하게 소리 질러줄 수 있어요?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엄마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제 와이프만큼은 아니지만 저 역시 하루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열심히 일하고 함께 있을 때는 먹여주기도 하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때로는 온몸에 힘이 풀릴 때까지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이런저런 걸 챙겨주고 그리고 가끔은 언젠가 여러분들 아시게 되겠지만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이상하게 외로워질 때가 있고 억울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속상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저 역시 이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한 번도 하루에게서 제 아이에게서 어떤 되갚음이나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없거든요.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가도 하루가
저한테 갑자기 무슨 웃긴 얘기를 하고 웃으면 그 웃는 모습을 보면 바로 괜찮아져요. 그냥 됐어요. 제가 제 정성을 쏟아붓고 바라는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로지 하루의 미소인 거죠. 그러다 생각해보니 모든 부모가 왠지 같을 것 같고 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에서부터 청춘이 되면서 부모님들도 까먹으신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애기들이었을 때 부모님들도, 저의 부모님들도 저에게서 미소 이상의 무엇을 바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때, 그게 가족 사이에서든, 연인 사이에서든, 학교 친구 사이에서든, 직장 동료 사이에서든,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어떤 일들이,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생길지 궁금해요. 상대방의 미소 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말이죠. 이보다 우선으로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보다 우선으로 내가 나를 대할 때 내가 나에게서 바라는 게 미소 이상이 아니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요. 매일 하루의 끝에 그 지치고 때론 정말 너무 긴 하루의 끝에 여러분이 자신들에게서 바라는 게 미소 이상의 보상이 아니면 어떨까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에픽하이를 데리고 나와서 힘들죠. 오늘도 여자는 세상에 나를 비울까. 네.